강원의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9천 명을 넘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지역에서 전체의 60% 이상이 쏟아졌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4%까지 올랐습니다. 강릉, 동해 등 초대형 산불로 특별 재난 지역에 지정된 강원 지역 지자체들이 일상 회복을 위한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 신규 아파트 분양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등 아파트 공급 확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춘천의 한 중학교 운동부에서 불법으로 찬조금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매달 60만 원에서 70만 원 상당의 회비 납부를 학부모들에게 종용했다는 건데 춘천교육지원청은 관련 감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봄을 재촉하는 3월 첫 주말, 강원도는 산불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특히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동해까지 번지면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네, 산불은 꺼졌지만 이제 또 다른 숙제가 남았습니다.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복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대지만 바람이 불면 또다시 살아나는 불. 예쁜 인테리어로 유명했던 커피숍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 5일 새벽 강릉 옥계에서 방화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동해 지역까지 확산됐습니다. 지붕을 버티고 있던 석가래는 까맣게 재로 변했고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해 지역 상당수 주택들은 이렇게 산과 인접해 있어 그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동해시는 주택 69채가 불에 탔으며 축사와 비닐하우스, 창고 등 시설물 109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도 11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민들에게는 임시주택과 LH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피해 신고 접수와 정확한 조사를 거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을 해서 피해 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옥계 지역에서도 주택 21채가 피해를 입었고 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강릉시는 피해 주택에 대한 잔해물을 긴급 철거하고 임시 조립주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부도 강릉과 동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빠른 후속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고 여기서 어쨌든 강릉시에서 우선 임시주택을 만든다 그렇게 하고 같이 해봅시다. 예, 그럼 여기 계세요. 소리 잘하시고. 다만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로 주택 복구 지원금은 가구당 최고 1,600만 원, 융자금은 8,800만 원 정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구비의 현실성 문제를 두고 이재민들과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 균형 발전이 제시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 TF팀이 포함돼 관련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네, 지역 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 발전의 현안과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하지만 우리나라 절반이 넘는 인구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이 팽창하는 만큼 지역은 급속히 수축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감소세는 더 빨라지는 상황.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평생 채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줄어드는 데다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인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역대 정부에서 좀 해결하지 못하고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적절한 하나의 조화를 좀 이루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전국을 돌며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이루겠다 밝혔고 충청권에서는 내륙철도와 서산 민간공항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해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산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고 전남에는 백신 산업 특구를 조성해 첨단 의료 복합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한 겁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지역에 첨단 산업이 들어서고 또 그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에 또 기여할 수 있고 또 그걸 위해서 더 좋은 학교가 또 만들어지고 산학이 서로 융합이 돼서 지역이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균형 발전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별도의 예산을 갖는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관련 예산에 종합적 관리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초강력 협력 및 메가시티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초강력 협력 개정 신설과 국고 보조율도 상향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균형발전 TF팀을 포함시키고 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임명한 상태. 다음 주 초 인수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인 가운데 차기 정부가 내놓을 국가균형발전 청사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강원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9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일 0시 기준 강원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9,706명인데요. 지역별로는 원주 2,452명, 춘천 2,168명, 강릉 1,307명 등 3개 시군에서 전체 확진자의 61%인 5,1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6만 4천여 명까지 늘어났고 사망자는 18명 증가한 29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전체 63개 중 4개가 남아 가동률이 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중학교 운동부에서 불법으로 찬조금을 운용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춘천 A중학교 운동부가 소속 학생의 부모에게 회비 납부를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부가 요구한 회비 금액은 매달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입금은 개인 통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전교조 강원은 강원도 교육청에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교육지원청은 춘천 A중학교의 불법 찬조금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는 우리가 지역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 전국선거인데요. 우리가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의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삶과 더 밀접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4년간 민선 7기 지역 행정이 내가 사는 곳에 어떤 공약을 내놨고 그 공약이 잘 지켜졌는지 또 무엇을 못 지켰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들이 새롭게 내놓는 공약들은 또 내가 사는 지역에 얼마나 필요한 것들인지, 실현은 가능한 것들인지, 또 지역을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고민해서 준비한 것들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과 인물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공약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인수위 최초로 지역 균형 발전 TF를 구성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개발의 양극화가 심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입니다. 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과 대출 규제 등이 맞물려 원주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거래 절벽 상태라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 계획이 잇따르면서 아파트 거래 시장의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등에 따라 아파트 공급이 더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올해 원주 지역에 분양될 예정이거나 분양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는 8,000세대로 추산됩니다. 역세권 개발과 민간공원 조성 사업 등에 따라 대규모 단지 아파트 건설이 예고된 데다 지난해부터 분양 시기를 저울질해온 건설사들의 계획이 속속 확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혁신도시와 인접한 관설동 옛 KT 강원지역본부 부지에 470여 세대 아파트가 4월 분양될 예정입니다. 또 반곡동 원주천 인근 부지에도 380여 세대가 거주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부지 조성을 마쳤습니다. 저희 KT 에스테이트는 반도건설과 함께 원주 관설동에 총 476세대의 아파트를 4월 중 분양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무실동 원주 역세권 내 공동주택 건설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분양이 완료된 460여 세대 규모 단지가 공사 중인 데 이어 바로 옆 부지에 580세대 규모 신규 아파트가 올해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민간공원 개발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무실동의 또 다른 아파트도 999세대 규모로 하반기 분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판부면 서곡리에 600세대 공동주택이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이 밖에도 행복주택과 민간 임대주택 등 지역 내 아파트 공급이 본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래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대출 규제가 여전하고 양도세 부담 등의 영향으로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8년도인가 기업도시 12,000세대 분양하면서 아파트 금액이 좀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그런 정책을 밟지 않으려고 아마 업체에서 건설회사, 초회사 아마 분양 일정을 조금 연기한다라든가 어떤 조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신규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 등의 정책을 약속한 만큼 정책 변화에 따라 아파트 공급 물량의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선희 전 강원대병원 감사가 춘천시장 출마를 철회했습니다. 원 전 감사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참여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확인했다며 춘천시장 출마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당원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선희 전 강원대병원 감사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춘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양구군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농번기를 앞두고 농작업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 인건비와 교통비, 숙박비, 단체 상해보험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양구군 주민인 경우 오는 2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내 주민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속초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생활비와 생필품 키트를 제공합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로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인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생필품 키트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속초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확진자와 격리자 약 3천여 가구에 22억 9천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습니다. 인제군이 오는 5월 8일까지 북면 여초서해관에서 한계산성 발굴 유물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한계산성은 북면 한계리 설악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문화재로 기존에 있던 암벽지대로 조성된 산성입니다. 특별전에서는 한계산성 시굴 조사 과정에서 나온 생활 유물 53점을 볼 수 있는데요. 전시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